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책 한 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입니다. 애니멀 스피릿. 한국에서는 야성적 충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고요. 2009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이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도 뭔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들고 오게 된 제 개인적인 배경이 있는데,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이번에 뭐 투자를 한다고 했다가 좀 큰 손실을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만 더 깊게 생각을 했으면은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너무 그 투자의 수익에 눈이 멀어서 냉철하지 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야성적 충동이라는 책은요, 2009년에 뭐 조지 에커로프 그리고 로버트 실러 교수가 쓴 책인데요. 로버트 실러 많이 들어보셨죠? 이 로버트 실러 교수는 그 부동산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 실러 지수 할 때 하는 그 실러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부동산 버블도 좀 있어요. 특히 2008년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인간의 비이성적 행동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비합리적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 책의 내용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내용이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이 책에 보시면 12장, 왜 부동산은 주기적인 부침을 겪는가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순진하거나 직관적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뭐 부동산 전문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얘기죠. 하지만 이 책 보시면 나옵니다. 상승기에 항상 등장하는 오류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인구는 이미 2019년부터 감소했고요. 그리고 경제 활동 인구층은요, 이미 그 전부터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은 이상으로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도 설명이 불가능해요. 뭐 1년에 경제 성장 3, 4% 정도 한다고 할 때 왜 부동산은 그 이상 상승하는가 설명할 수 없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부동산 관련돼서 그 영상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부동산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죠. 부동산은 왜 상승할까요? 대부분의 버블은, 특히 부동산 버블은요, 유동성 증가가 원인입니다. 쉬운 대출이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의 부동산 버블입니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 내수산업 보호를 위해서 제로금리 정책을 실시했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에 미국이 얼만큼 대출을 쉽게 해줬냐면요. 혹시 영화 빅쇼트라는 영화 보시면은요, 애완견 이름으로도 대출을 해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나 돈을 빌려서 집을 사던 시기였던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일본, 미국 둘 다 부동산이 거품이 빠지면서 경제적인 엄청나게 큰 사건을 겪게 된 거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었고요. 미국은 그 이후로 부동산 거의 박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이후에 리먼 브러스 망하고 굉장히 많았죠.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한국도 유동성이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대부분의 버블은 당신은 모릅니다. 이게 진짜 버블인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가격이 급등하는 건지 모르죠. 하지만 버블이 꺼지고 나면 버블임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 한국 상황이 똑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버블은 해소되는 과정에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잘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3년 정도 지나면은 아마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해결을 잘 안 된다고 하면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이거에 대한 영향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정부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요즘 투자 관련돼서 젊은 친구들이 부동산 투자, 가상화폐 투자 많이 하고 있죠. 저는 가상화폐 투자를 21세기의 신종 도박이라고 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로 포장된 거대한 사기 도박인 거죠. 이 사기 도박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도박판에서 돈 버는 부류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1번 뭐죠? 하우스, 도박장. 도박장 주인은 돈 벌겠죠. 예, 2번 쩐주, 예, 고리대금업. 3번 타짜, 사기꾼이 돈을 법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류는 어떻게 될까요? 도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입니다. 근데 이 제로섬 게임 판에서 이 세 부류가 무조건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나머지 참여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도박판에서 처음에 나 돈 벌었어. 와, 나 도박에 소질이 있나 봐? 이거 다 착각이에요. 그냥 미끼죠, 미끼. 결국에는 커다란 손실을 보는 게 도박입니다. 가상화폐 똑같아요. 전 이 인간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화폐로 무조건 돈 버는 부류가 셋이 있습니다. 1번 가상화폐 개발자. 지금 이 사기꾼도 몇 조 원을 해먹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2번 거래소. 예, 뭐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수천억 벌었다고 했죠. 3번 태그블러입니다. 이 세 부류는 무조건 돈을 법니다. 근데 가상화폐라는 것은 커다란 시장이 있지만 이 시장에서는 절대 부가가치가 생기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가상화폐 시장은 철저한 제로섬 게임입니다. 어쩌면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기세 그리고 전산 장비 비용 등을 생각을 해보면 제로섬이 아니라 마이너스섬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기판에서 저 세 부류가 무조건 돈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 부류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는 조 단위의 마이너스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누나 사태 때 어떻게 했죠? 천문학적 금액이 증발해버렸죠. 누군가 손실을 봤다는 얘기는 누군가 이익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익을 봤을까요? 이 인간이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뭐 이번에 또 다른 가상화폐도 똑같은 일을 겪었죠.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사기입니다. 이 사기가 여러분들이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이 정재승 교수, 카스트 교수님이세요. 이 정재승 교수가 옛날에 유시민 교수하고 가상화폐 관련돼서 설전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정재승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요. 유시민 선생님,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고로 이 정재승 교수는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좀 저 어이없었어요. 저도 컴퓨터계에서 꽤 오래 했었거든요. 뭐 사실도 지금 제 주업은 프로그래머고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사실 기존에 데이터베이스하고 비교를 하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오라클과 같은 아주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초당 처리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래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을 정도죠. 하지만 여러분들 가상화폐, 뭐 이더리움으로 돈 한번 보내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느리죠. 부인 방지? 사실 부인 방지 관련된 기술이 많습니다. 뭐 MD5는 SHA, 뭐 256 같은 기술들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 기술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 신기술이 굉장히 좋은 기술처럼 보이게 되니까 이 정재승 교수 같은 사람들마저도, 카이스트 교수마저도 오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래의 신기술이다. 엄청난 투자의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떻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가상화폐는 신기루였습니다. 신기술 맹신을 인해서 이런 묻지마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야성적 본능. 이거 지금 투자의 기회야. 지금 들어가야 돼. 무조건 먹고 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 야성적 이 본능이 여러분들을 망치는 겁니다. 부동산, 가상화폐 전부 다요. 투자를 할 때는요. 본능에 의지하지 마세요. 애니멀 스피릿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동물적 감각? 그런 거 없습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 투자에 뭔가 눈이 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하는 이게 진짜로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둘째치고 수익률에만 급급하게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사기꾼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다이아몬드 투자 사기 광고죠. 유튜브에 꽤 많이 나왔어요.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고발한 호갱 구조대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유튜버분이 있어요.
이 유튜버 추천합니다. 혹시 물론 이 유튜버는 저보다 구독자가 엄청 많지만 아마 이거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예, 추천드립니다. 예, 꼭 보세요. 일단 유튜브에서 나오는 고수익 투자 정보는 거의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한 달에 10% 이상 되면요, 거의 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1년에 20-30% 수익만 나도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달에 20-30%를 내겠다? 대부분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정보가 있다 칩시다. 그런 정보를 여러분을 알려줘요? 대부분 사기인 거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은 사기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기들의 특성이 있어요. 사람들의 투자에 대한 조급증, 지금 하면 안 돼. 지금 투자 안 하면 늦는다는 어떤 협박까지 하죠. 사람들이 거기에 휘말려서 사기를 당하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조바심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특히 작년에 대량으로 발생했던 영끌족 같은 사태가 그런 거죠.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살 것 같아 라는 그 절박한 마음. 그 절박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성을 잃고 굉장히 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거죠. 지금 굉장히 큰 손실을 봤죠. 투자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조바심을 내시면 안 돼요. 세상이 미쳐도 정신을 차려야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고수익 투자 정보는 무조건 걸으세요. 핸드폰으로 오건 문자로 오건 유튜브 광고로 뜨건 대부분 사기입니다. 저도 애지간해서는 투자 정보 안 줘요. 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지난번과 같이 무슨 지금 인버스 들어갈 타이밍 아니냐. 예, 그것도 네가 말한 것도 투자 정보 아니야? 예, 맞습니다. 투자 정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 사실 이거 영상 보는 제 친구들도 있는데요. 제가 친구들한테 헌정한 영상이기도 해요. 지금 거는 특히. 제가 투자한 거에 대한 수익률을 제 친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 어떻게 돈 버냐? 이런 거 항상 물어보는데 제가 친구들이서 만드는 영상이기도 해요. 주식 오래 해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이 단기 고점이고 지금 인버스 들어가면은 무난하게 수익 낼 수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안전빵으로 한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굉장히 위태위태해요. 지금 롯데건설, 부도 위기설 나오고 있고, 메리츠증권도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스 때문에 지금 위태위태하죠. 근데 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메리츠증권이 자회사하고 합병한다고 하니까 주가 올랐더라고요. 지금 메리츠증권 합병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자회사 돈 빨아먹으려고 합병하는 겁니다. 절대 놀아나지 마세요. 하여튼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투자보다는 보존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 소중한 내 돈, 정신 차려서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투자할 때 절대로 부하대동 하지 마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